최근 방송인 사유리의 비혼 출산이 알려지면서 비혼 출산의 합법화에 대한 궁금증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처음 논란된 것이 아니다. 지난 2007년 국내에서 가장 먼저 자발적 비혼모가 된 방송인 허수경의 경우에는 당시 관련 법들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법적인 문제가 없었지만 비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이었기에 거센 비판을 받았다. 사유리의 비혼 출산을 계기로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비혼 출산 방법으로 알려진 보조생식술은 난소에서 직접 난자를 채취해 불임 치료에 이용하는 시술 방법을 뜻한다. 보조생식술의 종류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인공수정이다. 인공수정은 배란기의 남편의 정액을 받아 특수 처리를 한 후 가느다란관을 통해서 자궁 속으로 직접 주입하는 시술을 말한다. 두 번째, 시험관 시술이다. 시험관 시술은 난자를 체외로 채취하여 시험관 내에서 수정시키고 배아를 다시 자궁경부를 통하여 자궁 내로 이식하는 시술을 말한다. 사유리는 시험관 시술을 할 당시 한국에서는 모든 게 불법이었다며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은 이유를 설명했다. 일본은 법적으로 비혼 여성의 정자 기증 출산은 불법이 아니다. 인공수정 시술에 대해서는 무정자증 부부만 허용하는 것으로 학회에 규칙을 두고 있지만 병원마다 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술을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5년 7월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와 혼인관계가 아닌 부모에서 태어난 아이의 법적 구별을 폐지하기로 했다.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한 여성은 부모 등록을 하지 않아도 아이와 법적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나폴레옹 시대부터 200년간 유지해오던 제도를 폐지한 것이다. 또한 프랑스 시민연대 협약은 1999년 혼인 외의 공동생활에 대한 사회적 계약으로 도입되었는데 이는 현 세대의 실체적 생활을 규정하는 성공적인 제도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현재 프랑스의 합계 출산율은 1.8%로 높은 수준이고 비혼 출산율은 60.4%를 차지하며 출산율 상승에서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모든 아이는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는 원칙 아래에 부모의 혼인 상태와 관계없이 아동을 지원한다. 아이의 양육 비용 때문에 부모가 경제력을 잃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양육비도 정부에서 책임지고 있다. 독일도 결혼과 출산을 분리해서 인식한다.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라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독일 정부는 양육비 대지급제, 실업급여, 아동 보조금 제도와 아동수당 등을 통해 단독 양육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부모 양육 휴가의 경우 교대할 상대가 없는 단독 양육인은 14개월을 혼자 쓸 수 있도록 하였다. 덴마크는 비혼 출산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보험의 혜택까지 정해져 있다. 덴마크에 사는 여성이라면 40세까지 인공수정을 공공의료보험을 통해 시술받을 수 있다. 외국인도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세금을 내고 있다면 46세가 될 때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한국에서 비혼인 상태로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임신을 위한 체외수정 시술을 할 때 시술 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동의가 필요 없으며 법에 위반되지도 않는다. 동의서에 있는 해당 배우자 부부는 공란으로 두면 된다고 알렸다. 또한 재산, 금전상의 이익과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여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법조항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비혼자의 체외수정은 불가능한 것도 불법도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017년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만들면서 정자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정한 바 있다. 법이 비혼 여성을 위한 시술을 제한하지 않고 보호하지도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비혼 출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고 찬반 논란이 뜨거운 만큼 비혼 출산을 한 인기 연예인을 앞세워 성급하게 비혼 출산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며 생명윤리의 심각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비혼 출산으로 정자와 난자, 매매의 가능성이 커지고 이 과정에서 진행되는 양질의 유전자 선택을 통해 생명을 업신여기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이 충분히 논의해야 하고 국민의 사회적 합의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자발적 비혼모 사유리와 아들의 방송 출연 소식이 알려지자 비혼 가정이 KBS 육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은 비혼 출산을 부추기고 건강한 가정의 풍습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이를 두고 여러 시민단체는 공영방송인 KBS는 우리 사회가 편견에 갇히지 않도록 새로운 가족 형태를 더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비혼모를 지지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는 법과 제도 변화에 힘쓰고 있다.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건강가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하여 동거와 사실혼 부부, 돌봄과 생계를 함께하는 노년동거 부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 가족과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확대하고 정부는 민법 규정에서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 밝혔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의 법률명 자체도 바꿀 계획이다. 가족의 형태를 국가가 고정적으로 정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그 밖에도 정부는 자녀의 성을 결정할 때 아버지의 성을 따랐던 기존의 원칙을 대신하여 부모협의 원칙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부부협의로 어머니나 아버지 중 누구의 성을 자녀에게 물려줄지 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은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부부가 동등하게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률상의 혼인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혼외자로 구분하여 민법과 출생신고서에 표기하는 기존 친자관계 법령에 대한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비혼 출산에 관한 법과 제도는 개정 검토 중이며 가족 형태의 범위도 점차 넓힐 계획으로 보인다. 어떤 것이든 국민과 직접적으로 맞닿는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선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지지가 동반되어야 한다.